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 안에는 비트코인 호들러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과 함께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는 채굴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최전방에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채굴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호들러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도 채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채굴하는 마이너들보다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와 함께 커뮤니티 안에서는 비트코인 채굴과 룬에 관한 분석과 기사들이 심심찮게 흘러나왔는데 이에 대한 효과 혹은 장단점에 대해서도 미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이빠른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기사들이 호들러인 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JP모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CEO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펫록에 비유하면서 투자자들과 직원들이 비트코인에 엮이지 말 것을 경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월급 받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뭘 안다고 비트코인 채굴 수익이니 룬을 통한 수익 부양책은 수명이 짧았다느니 룬 사용자 활동 및 수수료가 급감했다고 하면서 네트워크 전력 소모량은 해시 대비 더 많이 감소했다.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분석들을 늘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감기 첫 블록 채굴했을 때 호들갑스런 뉴스가 나왔죠. 35억 잭팟 터뜨렸다. 이렇게. 반감기 채굴 보상은 3.125개로 줄었지만은 거래 수수료가 비싸져서 거래 수수료로 26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상받았다고 하면서 당연한 사실들을 자극적인 방식으로 기사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42,000달러로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은 42,000달러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에 현혹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로서는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서 분석하던 분석 기법을 감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월급을 받으니까 뭔가 보고서를 내야 하긴 하겠지만 그러려면은 좀 공부를 하고 비트코인 채굴이니 룬인지 똑바로 봐야 할 거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요금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정하는가 이 말입니다. 전기요금 중요하지요. 채굴장 유지비용도 중요하고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은 그렇게 산정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기회비용, 미래에 대한 리스크처럼 산정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한 노동 이상의 가치가 녹아있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사실 자체가 걔네들 JP모건이 쓰레기라고 규정한 자산에 대해 리스크를 감수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투자를 감행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 비용은 JP모건이 좋아하는 달러로 쉽게 환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나 채굴 비용을 계산하고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왜 자신들이 쓰레기 같은 자산이라고 말했던 비트코인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가 42,000달러라고 하는데 왜 비트코인이 42,000달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굴하는데 비용이 42,000달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목표가가 42,000달러입니까? 그렇다면 왜 채굴자들이 쓰레기 같은 비트코인을 생산하는데 42,000달러를 투입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꺼야 됩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자신들의 주장대로라면 비트코인은 자신들이 투자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 의미 있는 자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망할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분석을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을 단순히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전기요금과 생산 비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마치 대형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인류 역사적 기념비인 로제타 스톤의 가격을 영국이 이집트에 고립된 프랑스군을 본국으로 무사히 귀국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에다가 이집트에 있는 돌을 영국으로 옮기는 데 들어간 운송 비용, 고고학자들의 탁본 비용 등으로 산정하는 것과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달러만이 진정한 가치의 척도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JP 모건은 비트코인에서 손을 떼고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비트코인은 인정할 수 없지만 블록체인인 기술은 중요한 것이라는 입에 발린 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JP 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 유출이나 홍콩 현물 ETF의 순유입 유출이 어떤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비트코인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먼저 연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차츰차츰 희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달러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겉으로는 JP 모건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모든 기득권을 가진 월가와 유대금융자본, 미국과 유럽의 상업은행들과 경제학자들, 금융 세력들에 대한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참 흥미롭습니다. 속이는 사람도 많고 속는 사람도 많습니다. 쓰레기 같은 정보가 세상을 변하게 하기도 하고 진실되고 가치 있는 정보들이 그대로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곳이 세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은행 금융 계좌를 갖지 못한 사람이 25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라는 증거는 제시할 수 없지만 대강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자산을 저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그걸 왜 반대합니까? 정의롭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반대한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좀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습니까?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 같았습니까?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까?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입니까? 푸틴이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푸틴이 말했습니다. 달러가 넘쳐난다고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무역할 때 90% 정도를 루블화나 위안화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달러 결제를 줄이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철을 밟게 된다면 미국의 달러 패권은 급격히 약해질 것은 물론이고 비트코인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분석하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JP 모건이 비트코인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고무적으로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빰.